안녕하세요. 라이노 1강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PDF 파일을 다운받으셨으면 화면 구성 PDF 중에서 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설명 같은 경우는 제가 페이지 알려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혹시라도 이 교과서 인쇄가 불가능하다, 우리 집에는 프린터가 없어서 이거를 인쇄해서 볼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등교 계약 하시면은 한 분 한 분께 이거 인쇄물 컬러로 나눠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강의 계속 이렇게 들으시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과서 내용보다는 화면 같은 것을 보면서 이게 이거구나 라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론 설명하면서도 잠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 보여드렸었는데 이겁니다.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초제도 시간에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3D 프로그램 가상 공간에다가 물체를 그려서 정투상도나 아니면 단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물체들을 만든 프로그램들이 바로 이 라이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3D 프로그램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잠깐 교과서 PDF를 볼게요. 1번부터 여기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서 이렇게 크게 화면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메뉴바입니다. 메뉴바. 여기 나와 있죠? 밑부분 보면 이렇게 메뉴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되어 있는데 메뉴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라이노에서 가장 윗부분이에요. 윗부분. 윗부분이고 모든 명령어를 모아둔 메뉴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하나하나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영어들이 다 이렇게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영어 모르신다고? 어떡하지?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2번 한번 볼게요. 2번. 2번 같은 경우는 명령창입니다. 명령창. 우리가 여러분들이 CAD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CAD 같은 경우는 이런 명령창에다가 바로 명령을 입력해요. 뭐 내가 선을 그리고 싶다. 그럼 라인 이렇게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라이노 같은 경우는 명령창에다가 명령어를 입력하는 경우는 작업을 뭐 10개 한다 치면은 한두 번 정도? 빈도가 그 정도로 굉장히 명령어 창에다는 글자를 거의 대부분 쓰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이 아이콘들을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싶은 그런 물체들을 바로바로 구현하기 때문에 명령창은 그냥 내가 지금 무엇이 됐구나, 내가 방금 뭘 했구나, 여기 보면은 커맨드 딜리트 이렇게 삭제했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명령창 같은 경우는 여기 교과서에는 위에 구성되어 있지만 제 거는 지금 최신 버전이라서 아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창 같은 경우는 위로 옮길 수도 있고 아래에 옮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도구바. 도구바 같은 경우는 여기 파란색 선으로 그려져 있는 이 부분들이 전부 도구바입니다. 그리고 도구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빈도가 많이 사용된다. 요 부분, 이렇게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들 전부 가장 빈도가 많이 이용되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뷰포트입니다. 뷰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화면 네 가지 탑 뷰, 퍼스펙티브, 프론트, 라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는 가장 아랫부분이 있어요. 가장 아랫부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리드 스냅, 오토, 뭐 플래너, 오스냅, 스마트 트랙, 뭐 건볼, 리코드
레코드 히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상태 표시줄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물체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바, 툴바 같은 것들을 많이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런 라이노 환경, 내가 물체를 그릴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구성하는 거는 여기 아래에 있는 상태 표시줄들을 이용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이것은 단축키도 있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 그리드를 없애고 싶다. 이런 식으로 단축키들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제가 누누이 차차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페이지 아래쪽에 1번 메뉴바를 보겠습니다. 메뉴바에 대한 설명. 메뉴바에서는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메뉴바에서는 자주 쓰이는 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기 에디트 보시기 뭐 디멘션, 트랜스포 이런 거 그냥 보시지 마시고 파일에서 여기 세이브나 세이브 에스 그런 것만 보시면 되는데 단축키는 뭐냐면은 컨트롤 S입니다. 컨트롤 S.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노트북으로 하기 때문에 체험판으로 지금 촬영 중이라서 이렇게 뜨는데 원래 같으면은 만약 컨트롤 S를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저장하는 창이 나옵니다. 저장하는 창.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같은 거를 설정해서 바로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 있고 파일 그 변환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save as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거는 교과서에 없지만 중요한 게 임포트 여기 임포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그 3D 물체를 라이노로 구성한 3D 물체가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 그 줌 수업할 때 보여드렸던 뭐 3D 프로그램 굉장히 많았어요. 뭐 맥스라던가 스케치업이라던가 뭐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한 물체들을 내가 라이노에서 한번 넣어보고 싶어.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임포트입니다. 그래서 임포트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파일을 불러오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이 라이노에서 만든 파일을 다른 프로그램, 뭐 맥스 프로그램이라던가 스케치업 프로그램, 다른 3D 프로그램에서 라이노 파일을 열고 싶어 할 때 익스포트 셀렉트 해가지고 그 물체를 부분적으로 뽑아내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뉴바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바로 저장 방법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세이브 그 다음에 세이브 에즈도 중요합니다. 세이브 에즈 이거 두 개만 알아두셔도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거니까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주 안에 속성으로 라이노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볼 필요 없어요. 자주 이용하고 진짜 수행평가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그 라이노를 이용하실 때 꼭 필요한 것들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몇몇 개는 제가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3D 프린터로 출력하기 위해서 ST 파일로 뭐 저장한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거는 하면 너무 더 복잡해지니까.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실행 취소와 실행 다시 하는 거. 자, 여러분들이 컨트롤 Z 컨트롤 Y 이거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보면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다가 원을 그렸어요. 원을 그렸는데 나 이거 내가 이거 그렸지만 나 지우고 싶고 다시 원래 이전으로 되돌리고 싶어 할 때 컨트롤 Z를 눌러볼게요. 없어졌네? 근데 나 이거 없앴는데 아니야 나 다시 그렸던 원 다시 되돌리고 싶어 할 때 컨트롤 Y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내가 취소했던 것을 다시 되돌릴 때는 컨트롤 Y 그냥 아예 그렸던 거를 그냥 다시 안 그리고 싶다 이렇게 없애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컨트롤 Z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3페이지 명령창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굳이 필요 없어요. 라이노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필요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5페이지 같은 경우 툴바 같은 경우 이거 표 보시면은 진짜 많을 거예요. 되게 많죠. 이거 여러분들이 뒤에 오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여러분들 등교 계약하시면은 그때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제가 지금 하나하나 찝어줘봤자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뒤에서 다 배울 내용이기 때문에 이 툴바 위치만 알아주세요. 여기 있는 것들이 툴바입니다. 그래서 제가 툴바 보세요. 뭐 여러분들한테 그 도구바 보세요 이러면은 이쪽 보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5페이지도 넘어가고 6페이지도 보면은 자, 스탠다드 툴바. 여기 위쪽이 스탠다드 툴바입니다. 스탠다드 툴바뿐만 아니라 또 종류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은 C 플랜, 셋, 디스플레이, 셀렉트, 뷰포트, 뭐 비집을 진짜 많죠. 진짜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이번 라이노 스윙 평가를 보기 위해서는 정말 기초적인 것들만 할 거예요. 기초적인 것들만 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거 관련 자격증이 있거든요. 지금 3학년 언니 오빠들은 지금 그 자격증을 취득하느라 준비를 하고 있긴 한데 그 자격증에 대해서 지금은 우리 이제 실내 디자인으로 변해가지고 취득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 그 자격증 좀 관심이 있다. 그냥 학교에서 따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번 따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자격증 취득할 만큼은 제가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그 자격증 내용이 정말 어려운 거 만들어라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요구하냐면은 좀 간단한 걸로 하면은 뭐 리모콘 같은 거 그런 것들 이렇게 만들려고 정말 제품 같은 걸 만들려고 요구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다 안 쓰셔도 돼요. 다 안 쓰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 제품이나 이렇게 실내 디자인에 필요한 가구 같은 거 구현하시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툴바도 그냥 넘어갈게요. 어차피 뒤에서 다 할 거예요. 자, 뷰포트 중요합니다. 자,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순식간에 7페이지까지 왔죠. 자, 뷰포트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4개의 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뷰로 구성이 되는데 이렇게 퍼스펙티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체예요. 입체. 잠깐, 입체 하나 그려보고 해볼게요. 이렇게 입체를 그렸는데 자, 입체를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지금 뷰포트 제어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뷰포트 제어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 평행, 투시, 2.2시 이렇게 뭐 3가지 투영 중에서 하나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자, 1번. 이거 동그라미 1번. 펜 명령을 사용하여서 화면 초점을 이동 기능하면은 퍼스펙티브 뷰포트 화면상에서는 오브젝트 회전 기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마우스 오른쪽이랑 Shift를 같이 누르고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이랑 Shift를 같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면 자체를 이동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회전 명령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뭐 컨트롤 시프트 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회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설명 약간 잘못됐어요. 이거 무시하시고 뭐만 사용하면 되냐면은 그냥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돌리면 회전이 됩니다. 물론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마우스 이렇게 3개 다 눌러도 회전이 되긴 하는데 그냥 오른쪽 마우스만 눌러도 충분히 회전이 되니까 굳이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 전부 3개 다 누르실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확대, 축소 명령을 사용하거나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컨트롤 누르면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지게 됩니다. 밑부분에 뷰포트
표시 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죠. 뭐 와이어 프레임, 음영, 렌더링, 고스트, X선, 테크니컬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걸 2번 클릭하시면은 여기 부분 2번 클릭해 볼게요. 그렇게 4개가 되고, 그리고 원하는 창을 방금처럼 크게 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그 창을 이렇게 2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는 프론트 뷰를 크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퍼스펙티브를 크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번 클릭하시면은 그 부분이 확대가 돼서 보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아까 그려놓은 입체입니다. 입체 같은 경우 이거를 이 부분에 화살표 각자 다 있어요. 화살표 이 부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와이어 프레임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쉐디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음영입니다. 두 번째 그 음영, 그 다음에 세 번째 렌더링, 그 다음에 네 번째 고스트, 다섯 번째 X선, 엑스레이, 여섯 번째 테크니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술적, 그 다음에 밑에 펜, 뭐 아치나 레이트레스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우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와이어 프레임은 말 그대로 이렇게 프레임 형태, 2차원적인 선으로 표현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제가 기초제도 시간에 보여줬던 그 선이랑은 좀 달라요. 왜냐면은 기초제도 같은 경우는, 기초제도에 보여줬던 그런 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투성되는 그런 면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중심선이나 수문선 같은 게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그렇게 뭐 수문선 같은 거, 점선 같은 거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일자, 실선으로만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음영. 이렇게 음영이 생겼죠? 이렇게 갑자기 보면은 왔다 갔다 이렇게 돌려보시면은 어느 부분은 어둡고 어느 부분은 밝고 빛 받는 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 렌더링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이거 여기다가 뭐 재질 같은 거 입히면은 그 재질 표현이 그대로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렌더 같은 경우 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이건 아까 말했던 1차, 2차원적인 선, 그 다음에 여기는 음영 주어졌고, 렌더링 같은 경우는 진짜 입체 표현을 좀 더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렌더링을 사용하고, 고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영이 돼요. 안쪽이 되게 투명하게 보이죠? 뭔가 불투막이 뭔가 씌인 것처럼 안쪽이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고스트입니다. 안에 내부가 훤히 보여요. 다섯 번째, X선. X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음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X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 같은 것을, 자,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렇게 안쪽이, 뒤에 부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여러분들 엑스레이 같은 거 찍으면은 그 뼈 부분들도 다 보이죠? 그거랑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엑스레이. 여섯 번째, 테크니컬. 제가 기초제도 때 썼던 것이 바로 테크니컬입니다. 자, 어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실선이 나와 있고 뒷부분에 이렇게 숨은 선. 왜냐면은 뒷부분이니까 우리가 보는 면, 앞쪽 면보다는 뒤에 있는 부분이어서 숨어져 있습니다. 숨은 선으로 표현되는 게 이렇게 테크니컬을 표시하시면은 다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술적. 이렇게 뭔가 그림처럼 표현이 돼요. 이런 것도 있고, 펜으로 그린 것처럼 예쁘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아틱 이런 거는 조금 안 써요. 좀 무겁기도 하고 너무 렌더가 무겁게 돼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습니다. 레이트레스 이거는 보면은 이것도 많이 무거워요. 무거워서 지금 약간 렉이 걸리고 있는데 이것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데 우리가 레이트레스 같은 경우도 그 두 개 같은 경우는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에 있는 거 이 8가지만 알아두셔도 충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아래쪽에 8페이지 아랫부분에 상태 표시줄 한번 가볼게요. 상태 표시줄. 상태 표시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 있냐면은 여기 확대 좀 시켜보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C플랜,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 Z좌표, 그 다음에 단위 중요합니다. 이거 밀리미터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창. 레이어 창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레이어 창도 원래 그거를 좀 설정을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레이어 창은 여러분들이 이번 수행평가 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묻어두시고 그리고 XY 좌표는 이것도 그냥 위치가 어디구나 그거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는 거라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중요한 거는 밀리미터. 지금 여러분들이 설정하시는 그 물체의 단위 있잖아요. 이게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몇 밀리미터인지 그거를 설정을 잘 해두시고 이거 라이노 물체를 그려주셔야 돼요. 이 밀리미터 설정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볼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유닛 세팅이라고 있습니다. 유닛 세팅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모델 유닛을 밀리미터로 할지 아니면은 굉장히 많죠. 미터로 할지 센티미터로 할지 킬로미터로 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하시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가구 디자인을 할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게 되면 가구 디자인 같은 거 하게 될 텐데 실내 디자인에서 밀리미터 무조건 건축이든 아니면은 실내 디자인이든 단위는 밀리미터로 합니다. 밀리미터. 대다수의 그 건축 회사라던가 실내 디자인 회사 그런 데서는 밀리미터 단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만약에 센티미터나 미터 단위를 이용하게 된다면은 도면에다가 그것을 반드시 고지를 해줘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리미터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센티미터나 다른 단위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반드시 도면 옆에다가 그것을 적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그 도면을 읽는 사람들의 물체를 보는 사람들의 인식 자체를 바로 잡아줄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링의 옵션 상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수행평가 하는데 무조건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제가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진짜 제일 중요하다 말씀을 드릴게요. 자, 1번의 그리드 스냅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드 스냅 같은 경우는 여기 아랫부분 보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누르면은 진하게 생기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게요. 자, 탑뷰에다가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을 선을 그리는데 자, 지금 여기 눈금 모눈종이 이렇게 보이시죠? 모눈종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 교차되는 부분에 알아서 지금 제가 마우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딱딱딱딱 붙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드 스냅 한번 꺼보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마우스가 그대로 따라오죠. 이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눈 같은 상태를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그리드는 여러분들이 옆에 책에다가 적어 두시면 좋습니다. 단축키 F7번을 누르면은 이렇게 꺼지고 켜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 모는 이거를 그리드를 켜두시면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라이노를 통해서 제품이나 가구 같은 물체를 그리는 데 있어서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모델링 같은 거, 옵션 같은 거 설정해 주는 데 있어서 환경을 얼마나 쾌적하게 만드느냐,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 스냅은 여기까지 하고, 직교 모드 볼게요. 직교 모드. 직교 모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바로 보시겠습니다. 마커 이동을 딱 기본 각도 90도로 이동하게 되는데, 직교 모드는 F9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F9번 아닙니다. F9번은 그리드 스냅입니다. 그리드 스냅. 자, 1번 이거 잠깐만 다시 볼게요. 1번 다시 보시면은 그리드를 켜는 것은 F7번이고, 이거는 라이노 공통입니다. 어떤 라이노를 켜든 다 이렇게 구성이 애초에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F7번은 그리드를 끄고 켜고 끄고 켜고고, F9번은 그리드 스냅,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그리드 교차 부분에 딱 맞닿게 되는 그런 것들. F8번 같은 경우는 직교로 그리는 것. 직교로 그리는 것. 제가 이제 F8번을 켜보겠습니다. 지금 F8번 직교 모드를 켜기 직전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흐지부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F8번에 계시면은 이렇게 완전 수직으로, 그리고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구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거 클릭하셔도 돼요. 오토라고 직교 모드, 이걸 끄고 켜고 끄고 켜고 하시면은 수직 수평으로 딱 90도로 방향을 구성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또 해볼게요. 제가 지금은 오토를 켜고 하는 상태여서 완전히 똑바르게 그려지죠? 근데 이 상태에서 F8번을 껐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완전 자유자재로 그려지게 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직교 모드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평면 모드를 그냥 넘어갈게요. 안 끼셔도 돼요. 자,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할 건데, 그 중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객체 스냅입니다. 객체 스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의 끝점이나 원의 중심점처럼 객체의 정확한 위치로 마커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라이노에서는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확대 한번 해볼게요. 오스냅,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거를 끄면은 안 되고, 켜게 되면은 이 부분들이 지금 깜빡하면서 켜지신 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end, near, point, mid, send, int, perp, ten, code, not, vertex, project, disable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게 될 것은 여기 end, mid, send, 센터입니다. int, perp 딱 5개만 보시면 됩니다.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end 같은 경우는 끝점에 닿는 그런 객체 스냅입니다. 자, end만 켜서 한번 보게 되면은, 내가 여기 지금 정면 면체 여기 끝점에다가 이거를 갖다 대면은 알아서 지금 마우스가 딱 붙습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end, 끝점. near 같은 경우는 만약 키시게 되면은 근처점입니다. 근처점. 그래서 기존에 어디 뭐 커브라던가 서피스 이렇게 부분에, 자, 보면은 그냥 가까운 뭐 선이라던가 점이라던가 입체 부분에 스냅이 돼요. 이렇게 스냅이라는 거는 마우스를 그냥 주변에 살짝만 갖다 대도 알아서 이렇게 마우스가 그 부분에 딱 붙게 되는 그런 착감을 보시게 될 건데, 이거는 직접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하셨을 때 라이노 하시게 되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포인트 같은 경우 세 번째 거, 제어점이나 점 개체 스냅. 자, 점을 제가 하나 찝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다가 포인트 이 부분에다가 알아서 스냅이 되죠. 별로 안 중요합니다. 2개 끄고,
미드 같은 경우는 자, 미들입니다. 미들. 가운데. 중간 부분. 제가 이렇게 선이 이렇게 쫙 있으면은 여기에 중간 부분에 갖다 대고 싶어요. 그러면은 답표로 볼게요. 중간 부분에 갖다 대고 싶으면은 자, 이렇게 중간에 갖다 대기만 해도 미드점에 알아서 딱 씹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센터죠. 센터, 중심점. 제가 원을 그렸어요. 이 상태에서 라인을 딱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알아서 이렇게 중심점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제가 이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점이 생기죠. 가운데 점이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마우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중심점에 스냅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가운데에 이렇게 생기게 되죠. 선이. 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선을 2개 그려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십자, 크로스 되는 부분에 이 교차점에다가 제가 스냅을 해가지고 뭔가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자, 라인 해가지고 여기 교차점 부분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인트점이 잡힙니다. 이거는 방금 미드 잡힌 거는 이 선의 완전 중앙 부분이기 때문에 미드가 이렇게 잡힌 거고, 우리가 교차점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찝어주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펄프 보겠습니다. 펄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수직을 이루는 커브상에 이렇게 스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여기는 거의 다 겹쳐요. 여러분들이 수직 이루는 그런 커브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90도 각도로 꺾이는 그런 부분들은 웬만하면 펄프가 다 이렇게 겹쳐진다고, 스냅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뒤에 탄젠트랑 쿼드 같은 경우는 거의 안 씁니다. 쓰긴 쓰지만 이제 대부분 안 쓰기 때문에 넘어두시고,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1, 4, 5, 6, 7 보면은 엔드 첫 번째, 미드 네 번째, 센터 다섯 번째, 인트 여섯 번째, 펄프 일곱 번째. 딱 이 5가지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오스냅 키세요 하시면은 무조건 5개는 켜주셔야 합니다. 이 3개를 켜주시고 하셔야 여러분들 수월하게 물체를 구성할 수 있기에 무조건 켜주셔야 합니다. 자, 9쪽에 이제 밑에 스마트 트랙이 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자, 6번에 진짜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2가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볼입니다. 건볼 안 키고 라이노를 이제 여러분들이 물체를 뭔가 만드시겠다 하면은 저 라이노 안 할 거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건볼을 키지 않고 여러분들이 물체를 구성하실 수가 그냥 없어요. 무조건 건볼을 켜고 라이노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는 항상 기본적으로 라이노 이제 시작할 때 세팅 무조건 하는 데 있어서 오스냅이랑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자, 라이노 한번 보실게요. 건볼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쪽 부분에 있게 되는데 여기 밑에 그래서 건볼을 켰어요. 자, 건볼을 어디다 쓰느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설명 나와 있는 것 같이 건볼은 원래 사탕처럼 뭐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껌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라이노에서는 이동도 할 수 있고 물체를 회전도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조정도 할 수 있는 진짜 최고로 제일 중요한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물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얘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럼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빨간색 부분은 X축, 초록색 부분은 Y축, 파란색 부분은 Z축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언제든지 클릭을 어느 방향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4개의 뷰포트로 보았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거 탑뷰입니다. 탑뷰. 탑뷰인데 자, 탑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구성을 하실 때 어느 부분이 지금 화살표 방향으로 뻗어 있는지 그거를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다른 물체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을 이렇게 앞면으로 정면도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X, Y, Z축이 변하게 되는데 그냥 그거를 보실 때, 이 부분이 X축이구나. 이 부분이 Y축이구나. 그것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은 빨간색은 X축, 초록색은 Y축, 파란색은 Z축. 그래서 그것만 파악하셔가지고 이제 라이노 구성하시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우선 퍼스펙티브로 제가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저는 Y축으로 10mm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런 거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은 자, 이 화살표를 여기 초록색 화살표를 꾹 누르고 10 치고 엔터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10만큼 이동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저는 Z축 20만큼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얘를 꾹 화살표 누르고 20 하고 엔터 치고 이거 다시 되돌리고 싶어요. 보통 뭐 컨트롤 Z라면 다시 되돌리겠지만 컨트롤 Z를 하기 너무 늦었어. 그러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이렇게 아래로 내리고 싶다면은 꾹 누른 상태에서 마이너스 20 하면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론 마우스를 이렇게 잡고 쭉 끌어도 이동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확한 위치로 이동해야 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화살표 부분 꾹 누르고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회전호 볼게요. 회전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파란색 Z축, 빨간색 X축, 그 다음에 초록색 Y축입니다. 이거는 회전은 마찬가지로 꾹 누르시고 90도 이렇게 바꿔주실 수도 있고 저는 여기 X축으로 바꿀 거예요. 120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도만큼 회전을 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크기 핸들 조정. 여기 끝부분 점선 따따따따따따따 따라가지고 점선 따따따따 따라가지고 각 점선 끝에 네모칸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텐데 이거를 꾹 누르셔가지고 숫자 몇 배로 뻥튀기 할 건지 저는 2배로 늘릴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X축으로 2배가 늘어났죠. 마찬가지로 저는 Z축으로 3배 늘릴 거예요. 3 치고 엔터. 저는 이거 반토막 내고 싶어요. 그러면은 0.5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배율로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게 높이가 예를 들어서 10mm예요. 10mm. 근데 내가 이거를 15mm로 고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5mm 더 늘린다고 해서 5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배율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배율로. 그래서 내가 지금 10에서 15로 만들려면은 1.5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율로 입력을 해야 그만큼의 크기가 늘어난다라는 거를 인지해 주시고 이거를 구성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스토리 기록.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절대 공차도 그냥 이거만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들만 제가 간단하게 화면 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그냥 넘어갑시다 하는 부분은 그냥 아예 넘어가시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교과서 이거 온라인 이거 PDF로 올려드린 거 읽어만 보셔요. 읽어만 보시고 뭐 제가 어디 뭐 시험이나 수행평가에는 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라이노를 나중에 하는 데 있어서는 다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2주 만에 속성으로 이제 라이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수행평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정말 라이노를 이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없으면 안 될, 진짜 무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들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는 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온라인 클래스 EBS 올라와 있는 거 그거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면서 반복 학습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강 마치시면은 바로 2강의 기본 도구 커브 영상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